안녕하세요. 이비인후과 원장 정승입니다. 지난번에 인사를 드리고 오늘은 제가 가장 전문적으로 잘 보는 질환인 비과 분야 중에 비염에 대한 어떤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일까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염이라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사는 코가에 어떤 자극이 들어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들어온 물질이 나쁘면 재채기라든지 콧물로 씻어내려고 그러고, 그걸 좀 더 못 들어오게 해서 코 안에 살이 부어버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는 성분에 따라서 코가 간지럽기도 한 그런 것이 비염입니다. 그래서 특히 알레르기 비염이라고 해야겠는데, 알레르기 비염의 특징은 좀 가려운 증상이 나타나는 특징이 있죠. 코가 양쪽이 다르기 때문에 좁은 쪽은 넓게 만들고 넓은 쪽은 좁게 만드는 몸의 그런 어댑테이션, 적응을 하는데, 그런 적응 과정이 심해지면, 예를 들어서 비염이 있어서 콧물을 많이 만들려면 코 안에 콧물 만드는 공장을 더 만들다 보면 붓는 게 소위 비울성 비염이 됩니다. 알레르기라 그러면은 그런 반응이 꼭 알레르기가 아니어도 코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비염을 일으키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항원, 알러젠에 의해서 생기는 알레르기 반응, 예를 들어 지금같이 4월 좀 지나면은 꽃가루 때문에 콧물이 나오고 재채기하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시절이 아니어도 1년 내내 그런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항원에 의한 것인지 어떤 환경에 의한 것인지를 갖다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비염은 환경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런 환경에 반응하는 걸 줄이기 위해서 약을 쓰고, 약을 써도 약이 잘 안 들어가는 콧구멍이면 모양을 만들어서도 약이 잘 들어가서 반응을 줄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이죠. 비염의 증상이 있을 때 더 힘들게 느끼게 되는 구조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콧구멍이 양쪽이 짝짝이가 심하다, 살이 지금 너무 부어있다, 그렇다면 양쪽으로 콧구멍을 비슷하게 맞춰주고 부은 살을 좀 줄여주는 것이 필요한 수술의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이런 반응을 못하게 신경을 죽이는 고주파를 쓴다든가 옛날에 레이저를 쓴다든가 하는 그런 테크닉도 있죠. 우리 코 옆에 있는 빈 공간에 염증이 농이 생기는 걸 축농증이라고 하는데, 비염이 생기면 소위 부비동, 옆에 있는 부비동이라는 거에도 입구는 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염이 심한 사람이 그 점막이 부으면 안에 축농증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그거는 축농증이 비염이 있으면 꼭 생기는 건 아니지만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코골이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코를 곤다는 것은 신경이 조절을 못 해준다든가, 이쪽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없어서 입으로 숨 쉰다든가 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만약 코가 막히면 입으로 숨을 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코를 고는 거로 소리가 날 수 있죠. 그래서 비염이 있으면 코골이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게 됩니다. 따라서 코골이의 악화시키는 요소 중에 비염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면 코골이의 치료에 비염 치료가 포함되는 거죠. 결국은 비염이 1년 내내 있는 사람도 있지만 하루 중에 언제 생기는가, 1년 중에 언제 생기는가, 그렇다면 그 환경이 나에 안 맞는 환경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환경을 피하든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생기려고 그러면 약을 쓸 때 어떤 약이 본인에게 가장 맞는지, 그래도 안 나는 구조적인 게 있으면 수술적으로는 어떤 것을 하려는지, 이런 거를 순서대로 판단을 해야죠. 그냥 무슨 약만 매일 먹고 그런 건 아니고 환경에 대처하는 개인에 맞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내용이 환자분에서는 어느 부분이 맞는지,
이런 것을 와서 상의를 하실 수 있고 본인이 막아보는 것을 하면 좋겠고 이런 것을 잘 막아드리는 제1이비인후과가 되고자 합니다. 혹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여기 질문을 남겨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또 답변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